평창 올림픽 때 참 이 통일부 장관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잘 끝나서 그 노고에 치아드립니다. 그 지난 1년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참 어려웠어요. 이 한국도 어려웠고 이 동북아 전체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도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말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구나. 말 전쟁. 그리고 전쟁 분위기 고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매우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나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아주 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북한 핵 도발 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최근에 이 객관적 정황과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본 미국과 북한의 이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북한은 그 집단 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핵 개발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쭉 해왔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게 있고 또 미국은 또 북한 핵이 이제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이제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예.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했죠? 거기서 틈새가 있어요. 거기에. 틈새가 뭐냐? 서로가 오해하든지 누가 거짓말하든지. 그거 아닙니까? 하나는 내 생존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 한쪽은 아니다. 공격용이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든지 아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 틈새를 한국 정부가 잘 이용해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느냐,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준비돼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인영 의원님도 말씀했는데 한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은 이 끝나는 순간에 해결용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것들 오해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장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의 의도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사이에 틈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한국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고 비핵화는 반드시 목표가 저희가 되어야 되지만 또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제기하는 북한의 체제 안전, 생존 이런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처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서 3, 4월, 5월이 아주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 시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참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아요. 통일부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예. 그 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야 뭐 통일부 하는 일이 뭐 있냐, 통일부 폐지론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는 일 안 못했으니까 폐지해버리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부터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이게 혹 좋은 그 모멘텀이 만들어져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통일부에서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체육 교류 문제, 문화 교류, 뭐 학문적 교류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게 참 이게 전부 통일부. 그다음에 예. 경영 문제도 전부 통일부가 주도해서 해야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단한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재단 와 계시죠? 예, 하나재단에서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자료를 봤더니 초등학교가 1027명, 중고등학교가 한 2538명, 대학생이 한 1890명으로 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학비 문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중고는 뭐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에서? 네. 정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해줘요? 네. 무슨 자금을 합니까? 고등학교는 유상인데 저희 무료가 아닌데 어떤 돈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장학금 제도입니까? 뭡니까? 잘 모르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구만. 네. 어디 이 남북 교류 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협력 기금이 기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고 그 다 됐고요. 예. 됐습니다. 뭐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원 자료로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뭐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 말이죠. 1890명. 네. 이분들은 학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죠? 국공립대학은 역시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사립대학은 정부가 절반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절반. 예. 그 나머지 개인 부담하는 부분도 많은 학교에서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로 네. 이렇게 제가 그죠 뭐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그 이분들이 안 그래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학교까지 고등교육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뭐 장학금 제도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죠.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우리 황평통 사무처장님,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이죠. 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 야당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 그 지역의 현장에 가보면은 이 평통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참 많이 보여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그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보면 되게 뭐 명망가라고 이상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이 통일운동의 전선에 내보낼까? 이걸 참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통일부에서 뭐 공무원 몇몇 시켜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 엄청난 자원,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단지 뭐 이름만 자문위 이름만 주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통일운동에 나서도록 좀 해주십시오.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요. 네. 처장님 뭐 의견이 있으시면. 네, 그 존경한 강창일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원래 평통자문회의는 국민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그 다음에 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그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일을 자기 미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력, 자문위원회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사업을 위에서 내려먹이기보다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도록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기획과 사업 추진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활동력을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 때 참 이 통일부 장관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잘 끝나서 그 노고에 치아드립니다. 그 지난 1년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참 어려웠어요. 이 한국도 어려웠고 이 동북아 전체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도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말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구만. 말 전쟁. 그리고 전쟁 분위기 고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매우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나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아요. 통일부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예. 그 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뭐 통일부 하는 일이 뭐 있냐, 통일부 폐지론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는 일 안 못했으니까 폐지해버리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부터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이게 좋은 그 모멘텀이 만들어져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통일부에서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체육 교류 문제, 문화 교류, 뭐 학문적 교류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게 참 이게 전부 통일부. 그다음에 예. 경영 문제도 전부 통일부가 주도해서 해야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한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하나재단 와 계시죠? 예, 하나재단에서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자료를 봤더니 초등학교가 1027명, 한밀 공경용이라고 했죠. 거기서 틈새가 있어요. 거기에 틈새가 뭐냐? 서로가 오해하든지 누가 거짓말하든지 그거 아닙니까? 하나는 내 생존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 한쪽은 아니다. 공경용이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든지 아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 틈새를 한국 정부가 잘 이용해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장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느냐,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장이 준비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인영 의원님도 말씀했는데 한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은 이 끝나는 순간에 해결용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것들 오해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장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아주 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북한 핵 도발 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최근에 이 객관적 정황과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본 미국과 북한의 이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북한은 그 집단 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핵 개발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쭉 해왔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게 있고 또 미국은 또 북한 핵이 이제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이제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예,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특히 그 북한의 핵 개발의 의도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사이에 틈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한국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고 그래서 비핵화는 반드시 목표가 저희가 되어야 되지만 또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제기하는 북한의 체제 안전, 생존 이런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처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서 3, 4월, 5월이 아주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 시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참